네, 반갑습니다. 꿀주먹입니다. 오늘은 매매에서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조금 짧게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 분할 매수, 분할 매도, 몰빵 매매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익비 좋은 구간, 매매 일지, 나의 리스크 관리 만들기, 이 순서로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인지하려면은 이런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리스크 관리가 안 되면 흔히 말해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왜냐하면 돈을 따긴 따는데 돈이 안 쌓여요. 근데 여기에서는 모순이 있죠. 돈을 따긴 따는데 안 쌓인다. 그 말은 돈을 못 따는 사람은 사실상 리스크 관리가 필요가 없습니다. 조금 더 세게 얘기하면 초보자는 리스크 관리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초보자가 리스크 관리를 하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 천천히 잃습니다. 천천히 잃을 뿐 돈을 벌지 못해요. 왜? 이 시장은 원래 그러니까. 처음 이 시장에 들어오면 롱과 숏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승률이 5대5 라고 생각하고 매매를 시작합니다. 근데 잃고 나면 이거 승률이 5대5가 아니네. 운전수가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구나. 내릴 때는 숏 같고 오를 때는 롱 같고 그렇게 움직이니까 여기서 돈 딸 확률이 6대4 혹은 7대3이라는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공부와 많은 매매를 통해 경험치를 쌓쳐 승률을 5대5에 가깝게 높입니다. 승률은 나쁘지 않은데 리스크 관리가 안 돼서 돈을 따긴 따나 잃을 때 크게 잃어서 돈을 쌓질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매매를 시작해요. 저도 이런 과정을 겪었는데 그럼 무슨 현상이 나오냐면 본인의 승률 및 리스크 관리에 취합니다. 다시 그 돈을 거의 다 잃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새로운 시작에서 만약 여기에서 이 과정을 좀 겪고 본인이 이제 이겨낸다면, 제가 지금까지 거의 1년 가까이 이 시장에 있었는데 보통은 여기서부터 돈을 벌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는 매매 기술 혹은 경험치 혹은 실력이 없으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초보자는 운으로 몇 번 돈을 딸 뿐 리스크 관리를 한다고 해서 그 결과가 엄청 달라지지 않고 서서히 돈을 잃게 되는 거죠. 안 그래도 불리한 시장에서 덜 불리하게 싸우려면은 리스크 관리는 필수적이죠. 우리는 이거를 알면 됩니다. 이 시장에서 돈을 못 벌어본 사람은 0명이에요. 만일 본인이 아예 한 번도 벌어보거나 따본 적이 없으면 진작에 이 시장을 떠났을 거예요. 그 부분은 제외하고 이 시장을 떠나지 않고 계시다면 어느 정도 기회가 있다라는 거를 알고 계신 건데, 돈을 못 번 사람은 없는데 지키면서 꾸준하게 번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그리고 지키면서 꾸준하게 벌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게 리스크 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한번 라이브 때 촬영을 했는데 다시 재촬영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고 좀 진정성 있게 촬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 이유는 승률이 100%의 100전 무패 매매법은 이 시장에 사실 없어요. 그러기에 필연적으로 리스크 관리가 있어야 합니다. 연속으로 5번, 6번, 7번, 10번을 맞추더라도 다음 매매가 앞에 확률에 의해 또 맞출 거라고 생각하고 리스크 관리를 안 한다면 잃을 때 정말 크게 잃겠죠. 리스크 관리를 안 한다는 거는 본인이 무조건 맞을 거야, 난 틀리지 않아 가 베이스에 깔려 있는 건데, 그런 거는 이 시장에 없습니다.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의 중요성. 이 시장에서 한 방을 노리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몰빵 매매를 하죠. 왜? 그렇게 했을 때 리턴이 가장 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시장에서 돈, 시드는 기회이자 목숨이에요. 우리가 게임을 하더라도 목숨이 2목숨, 3목숨, 4목숨, 5목숨 이렇게 있어야 좀 안정적으로 게임을 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한번 게임에서 실수하더라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그 목숨을 만일 몰빵 매매를 계속 하고 있다면 그 목숨이 딱 한 번인 거예요. 아무리 잘하는 게임이어도 실수하면 죽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본인 스스로가 엄청난 리스크를 갖고 매매를 하는 거죠. 몰빵 매매를 하고 있다면. 여기서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리스크 관리는 포지션을 진입하기 전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지션에 내가 딱 그 롱 버튼, 숏 버튼을 누르고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누르기 전에 그걸 이미 계획을 하고 리스크 관리를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일 때 리스크 관리하는 게 아니라 들어가는 동시에 리스크 관리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이 매매가 시작하고 그 방향이 틀리는 순간부터 매매가 꼬이는 거예요. 이를 방지하기 위한 매매법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죠. 그게 이제 아까 제가 말했던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 조금 이야기를 해보자면 제 라이브 영상이나 시황 영상 보시면 제가 여기서 롱을 들고 있죠. 근데 제가 여기서 여기까지 오를 줄 알았다면 제가 몰빵을 했겠죠. 제가 틀릴 수도 있잖아요. 물론 지금 분할 익절 어느 정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 거의 다 털었습니다. 여기 위에서. 이거는 좀 이따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영상을 보시면 돼요. 여기서 오를 수도 있지만 당연히 내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타점이 좋고 승률이 좋아도 저는 절대로 몰빵 매매를 하지 않아요. 물론 이 자리는 장기 추세가 있는 큰 자리여서 비중을 좀 세게 들고 오래 홀딩을 했어요. 그래도 이런 구간, 이런 크게 한 번씩 슈팅이 나오는 구간에선 반드시 털면서 갑니다. 아무리 적든 25%를 털든 30%를 털든 한 번씩은 털고 갑니다. 이거는 분할 매도의 입장이고 분할 매수의 입장을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는 이제 작도로 매매를 하는 애니까 작도로 조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려지고 있긴 한데 지나왔던 차트여도 여기가 월봉의 양봉과 음봉이 전환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여기 위로 올라가면 12월 월봉이 양봉이고요. 여기로 내려가면 음봉이에요. 이 구간의 싸움이 치열해요. 원래 이런 날엔 월봉의 양봉과 음봉이 정해진다면 되게 싸움이 치열해요. 저의 경우 가로정 하나만 보고는 트레이딩을 하진 않아요. 근데 지금 요 점선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큰 뷰에서의 채널이죠. 그리고 이 큰 뷰에서의 채널의 신뢰도를 보시면 여기 오를 때도 한번 이렇게 여러 번 지지나 저항이 나왔던 자리예요. 그러면 여기 구간은 오르더라도 좀 눌릴 확률이 높죠. 그래서 저도 여기 구간에서 숏을 들어간 거예요. 여기에서는 큰 좋은 자리는 아니지만 이 채널의 중단은 여러 구간을 통해 많이 검증된 자리니까 여기에서는 안 들어가면 되게 아쉬울 수 있다. 제가 숏은 들어갔는데 롱은 못 팔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눌림 주고 쭉 한번 슈팅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상당 부분을 익절을 했습니다. 그러면 너는 여기서 1차 진입, 2차 진입은 어디서 하려고 했냐? 2차 진입은 여기, 3차 진입은 여기를 기준으로 하려고 했어요. 왜? 저는 작도를 근거로 매매를 하는 사람이니까 여기가 1차, 여기가 2차, 여기가 3차. 그럼 비중은 여기 10%, 여기 20%, 여기 30%,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저는 보통 비슷한 물량을 들어가긴 해요. 근데 이거는 그냥 저의 경우고, 그러니까 저는 들어갈 자리에서 들어가서 그렇게 하는 거고, 그러지 않으신 분들은 보통은 첫 진입일 비중을 가장 낮게, 그리고 순차적으로 비중을 좀 높게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평단이 좀 좋아지거든요. 지금 저희 매매 기준이 고배율은 조금 부적합하고요. 저배율 매매로 할 때는 이게 조금 할만합니다. 제가 지금도 만약에 고배를 했다면 이 채널 중단 리테스트 할 때 이런 데에서 좀 세게 들어갑니다. 차라리 이런 거 다 버리고 아예 확인 매매 기준으로.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저배 기준으로 말씀드린 걸 좀 해석을 하자면 평단과 비중 조절을 통한 리스크 관리, 그리고 그거를 조금 손쉽게 하기 위해서 저는 작도로 매매를 하는 애니까 작도 기준으로 분할로 매집을 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분할 매집은 물타기랑은 아예 달라요. 물타기는 내가 물려가지고 탈출하려고 하는 거고, 만일 여기까지 안 왔을 때 저는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아, 제발 한 번만 더 올라와 줘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물려 있는데도. 왜?
더 많이 들어가야 하니까. 그러면 여기 내려갔을 때 여기선 왜 안 탔어? 왜냐면 제가 이렇게 애초에 설계를 했으니까. 근데 뭐 했을 수도 있죠. 그거는 스타일에 따라 다르겠죠. 확인해보고 이거는 중단 리테스트하고 내리는 거네. 중단 라인이네 라고 생각을 했겠죠. 매집하는 이 1차, 2차, 3차 전략에서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덜 매집되면 추격 매수가 아니라 거기에서 만족하고 그냥 트레이딩을 이어가는 거예요. 대신 만약에 본인이 조금 들어갔다면 그만큼 조금 더 길게 들고 가는 게 좋겠죠. 혹은 나는 그래도 줄 때 팔 거야. 그럼 줄 때 파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 선물 매매 특성상. 만일 여기서 돌파로 물량을 크게 들어가게 된다면, 추격 매수를 하게 된다면 로우 리스크 전략에서 갑자기 그 매매가 하이 리스크 전략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단편적으로 말씀드린 거죠.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 하시다 보면은 이 비중을 동일하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르게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거는 나에게 잘 맞는 매매법을 선택하셔서 하시면 돼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뭐가 더 좋다, 뭐가 더 유리하다 라고는 설명할 수 없는데, 리스크 관리적으로 가장 유리한 건 처음에 가장 적게, 중간에 어느 정도, 그리고 세 번째 때 뭐 일단 40%. 이 40%, 10%, 20%는 나의 총 자산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뭐 500불을 들어가야지, 100불을 들어가야지라고 정했으면 그거에 맞는 퍼센트예요. 만약에 100불이면 여기서 10불, 여기서는 20불, 여기서는 30불 혹은 40불 이렇게 되겠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나의 총 자산을 베팅하는 게 아닙니다. 이 전략은 베이스는 기대 수익은 낮추더라도 손실 리스크는 줄여야 한다. 그러니까 한 방에 버는 매매가 아니라 꾸준하게 벌어야지가 좀 내재되어 있겠죠.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하자면, 저는 작도로 매매를 하는 애니까 제 기준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진입은 쉬워요. 그러니까 매수는 쉬워요. 그게 포지션이 롱이든 숏이든. 포지션 진입은 타점에 맞게 하는 게 쉬워요. 근데 파는 건 끝자리에서 팔긴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이 있죠. 이 시장이 좀 자주 쓰여요. 매수는 기술, 매도는 예술이다. 매수는 쉽습니다. 근데 매도는 정말 어려워요. 제가 하면서 너무 많이 느꼈어요. 담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매도는 익절을 안 하고 홀딩할 근거가 되게 명확해야 돼요. 매도는 제가 해보니까 기술로서 커버도 되긴 하는데, 뒷부분으로 갈수록 조금 약간 기술로 좀 커버가 안 되는 수준의 홀딩, 뭐 그런 것들도 있다고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홀딩 근거가 여러 개 있으면 저도 당연히 홀딩을 합니다. 그래도 저는 어느 정도 줄 때는 익절을 하면서 홀딩을 합니다. 아예 익절을 안 하진 않아요. 정말 엄청 확실한 근거가 아니면 저는 웬만하면 익절을 하면서 갑니다. 나 자신의 분수를 알아야 됩니다. 끝자리에서 매수 매도하는 것은 원래 쉽지가 않습니다. 냉정하게 우리가 따져보자면, 그때 팔 걸 혹은 그때 홀딩할 걸 이렇게 있었으면은 아마 초보자는 특히 더 그때 팔 걸이 훨씬 많을 거예요. 홀딩할 걸, 홀딩했으면 더 먹는데 라고 계속 아쉬움이 남는 건 그 부분만 기억이 나서 그래요. 아쉬웠으니까, 안타까웠으니까. 근데 아마 냉정하게 뒤돌아보면 그때 팔 걸이 훨씬 더 확률이 높았을 겁니다. 이거는 고배율 매매를 하시고 배율이 좀 높으신 분들은 조금 더 빨리 팔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작은 움직임에 크게 스탑로스가 터지거나 큰 손실을 볼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줄 때 익절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은 손익비 좋은 구간에서의 매매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이 시장에서 엄청 많이 쓰이는 말이죠. 손익비 좋은 구간에서 매매를 해라. 말 그대로 손익비 좋은 구간, 손절은 짧고 익절은 긴 구간. 근데 제가 라이브 때나 영상 촬영할 때 자주 이야기를 하지만, 손익비 좋은 구간에서만 매매하면 돈을 꼭 버는 건 아니다. 그 허점도 분명히 존재한다 라고 하는데, 손익비 좋은 구간에서만 저도 매매를 해요. 근데 어디를 깨면 크게 오르고 어디를 깨면 크게 내리는 그런 넥라인은 좀 초보자분들은 아예 안 하시는 걸 사실 권하긴 해요. 그러니까 돌파롱, 돌파숏 이런 건. 왜냐면 그걸 조금 캐치하려면은 좀 많은 경험치가 필요한데, 그때는 스탑로스를 꼭
타이트하게 거시고 돌파롱 돌파숏을 타시는 게 아니라면 좀 위험한 전략이긴 합니다. 어쨌든 손익비 좋은 구간에서 매매를 한다는 게 저의 기준에서 무슨 의미냐면 여기가 양음의 전환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12월 1일에 양음 전환 구간을 팍 뚫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렇게 내리면서 움직임이 나왔죠. 근데 다시 여기 구간을 도착했어요. 이때 손익비를 어떻게 보시는 거냐면 여기 숏 포지션 버튼 보이시죠? 무료 기능입니다. 저는 작도 기준의 0.3%를 보통 스탑로스로 걸어요. 여기서 만약에 제가 숏을 본다고 했다면 뭐 단타든 스윙이든 0.3%의 스탑로스를 걸고 최소 1% 움직임이 나올 확률이 높은 구간에서 베팅을 합니다. 이건 이제 고배율일 때 보통 많이 썼던 전략인데 손절은 0.3%, 익절은 최소 1% 이상인 구간에서 매매를 10번 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 매매는 보통은 쌓이게 돼요. 이거를 하시려면 일단은 제가 사람마다 다 다른 매매를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작도 기준으로 0.3% 보통 로스 걸고 배율 땡긴 다음에 들어가고 1% 주는 자리에서 1차 익절하고 그 다음에 천천히 털면서 가거든요. 물론 1% 주는 자리에서 무조건 터는 건 아닌데 웬만하면 1차 익절은 들어가요. 아무리 적은 금액이어도 고배율일 경우에는. 물론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냥 그걸 보통 원칙으로 하긴 합니다. 이런 식으로 본인이 매매법마다 다 다른 거예요. 저는 작도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거는 숏이고 롱이면 여기서 매수 포지션을 들어가서 뭐 지금 여기에서는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자면 좀 나온 차트이긴 한데 이 지금 빨간색 선이 여기 기준의 매물대 피크 값이에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좀 세겠죠. 탄탄하겠죠. 롱에 만약에 입장이라면 이렇게 한번 쭉 뚫었죠. 여기랑 비슷하죠. 그 다음에 다시 그리고 나서 다시 올렸다가 또 이 자리를 줬어. 그러면 저는 단타하는 입장이라면 여기서는 좀 매수각을 봅니다. 왜? 저점은 높여지고 있으니까. 배열을 땡긴다면 매수 포지션이라고 치자면 뭐 올라오는 걸 보고 쳤을 수도 있고 뭐 여기 구간에서 바로 롱 뭐 이렇게는 안 하겠지만 만 했다고 치자면 동일하게 0.3% 그러니까 들어갔을 때 뭐 이렇게 저점 높이는 것까지 확인하고 이런 구간에서 이렇게 베팅을 해요. 그럼 이렇게 하면 보통은 웬만하면 수익으로 나옵니다. 근데 너무 고배가 아니라면 뭐 여러 가지 근거가 있었었는데 불플래그 패턴이 나오고 수렴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크게 한 파동 오르는 중에 수렴이 나오고 있을 때는 한 파동 더 오를 거야 라는 규칙이 있는데 거기에 불플래그 패턴까지 나오고 있었네. 이러면 사실 조금 더 홀딩을 하겠죠 당연히. 근데 뭐 그런 걸 빼고 배제하고 해석했었을 때도 이런 손익비를 견적을 낼 수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말했죠. 초보자는 리스크 관리가 필요가 없다는 게 뭐냐면 이런 거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쉽게도 손익비 좋은 구간에서 매매하는 게 리스크 관리인데 손익비 좋은 구간에서 매매를 하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 손익비 좋은 구간이 어디인지 자체를 알 수가 없어요. 왜? 초보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답이 없어요. 그냥 계속 잃으면서 배우든가 아니면은 본인이 정통법을 빨리 파헤쳐야 합니다. 저는 이거를 가장 좀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작도로 트레이딩을 하는 거예요. 매매법에도 여러 가지 매매법이 있는데 본인에게 맞는 매매법을 빨리 찾는 것도 답입니다. 저는 0.3% 로스를 걸었는데 저처럼 안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실 거예요. 여담으로 고배율 같은 경우에는 모아가는 전략보다는 그냥 터치고 다시 잡는 게 더 좋습니다. 웬만하면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작도로 만약에 트레이딩을 하더라도 저와 동일한 전략을 쓰더라도 저랑 똑같은 작도가 아니라면 당연히 그 승률은 다르겠죠. 제가 맞다는 게 아니라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그 다음 리스크 관리는 매매 일지인데 저는 다 쓰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보통 기억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신유형이나 털렸을 때 매매 일지를 씁니다. 그 매매 일지는 뭐 PPT 이렇게 쓰셔도 되고 엑셀에다가 쓰셔도 되는데 엑셀은 제가 구글 드라이브에다가 링크를 걸고 댓글에다가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매매 일지예요. 그걸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됩니다. PPT는 왜 쓰냐면 그 부분을 컨트롤 시프트 S 이렇게 단축키거든요. 이미지가 저장이 되는데 이 상태로
컨트롤 V 하면 이렇게 현 구간이 캡처가 이쁘게 나옵니다. 내가 어디서 진입을 했고 어디서 손절을 했고 왜 손절을 했는지 매매 일지와 함께 매매 복귀까지 하려고 PPT와 엑셀 두 개 동시에 저는 작성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차트는 나왔던 차트가 또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 시장에서는 실수를 줄여야 되는데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거는 정말 엄청나게 리스크 있는 행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실수한 거를 다시 한번 인지하기 위해서 매매 복귀 그리고 매매 일지를 좀 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 유튜브 홈에 들어오면 매매 복귀의 중요성을 거기다가 걸어 놓은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프랙탈 영상 촬영한 게 있는데 그 영상을 보시면은 정말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패턴 호흡이 나온 게 여기에 봉 패턴이라는 툴이 있는데 이렇게 복사하시면은 이게 이제 매매 복귀의 힘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상당히 유사한 패턴이 나왔어요. 어디? 여기 골짜기 나왔죠. 여기 골짜기 나왔죠. 한번 올랐죠, 눌렸죠. 한번 올랐죠, 눌렸죠. 이렇게 언덕 두 개 하고 눌림을 주고 큰 상승을 했어요. 눌림을 주고 큰 상승을 했네요. 이런 게 이제 제가 매매 복귀를 굉장히 강조하고 프랙탈적인 해석을 쓰는 이유인데, 저는 여기에서 이렇게 오를 때 롱을 안 받았어요. 왜? 신유형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모르는 호흡이 나왔어요. 초보자는 이렇게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모르기 때문에 경험치가 어느 정도 쌓이면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소액으로 계속 잃어가면서 매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모르는 게 나와서 일단은 숏을 걸었었는데 이렇게 숏이 탁 이렇게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매집을 멈추고 어떻게 그려지는지 봤습니다. 여기 구간은 장기 추세가 있는 라인이어서 여기서 쇼부를 봤어요. 그래서 애초에 올라왔을 때 더블탑이 좀 높은 확률이라고 봤는데,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거래량이 선형적으로 줄 때는 더블탑이 될 수가 없어요, 확률적으로. 그래서 웨지 패턴이 나오겠구나 라고 해석을 했고, 어센딩 패턴으로 비트코인이 크게 오른 레퍼런스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 구간을 이런 식으로 라이징 웨지로 해석을 했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다 나온 차트에서 지금 떠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실제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레퍼런스나 더보기란에 링크를 걸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지금 이제 뭐 여기서 큰 하락이 나왔으나 여기서 숏을 지금 들고 있습니다. 그 영상 보시면 다 나와요. 번지대 영상 뭐 이런 거 보시면은 다 나옵니다. 제가 숏 잡고 있는 게 이런 식으로 차트는 반복돼요. 그 반복되는 호흡에서 저희는 이제 그게 나왔는지도 모르고 털리고 잃고 따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 복귀, 매매 일지를 꼭 작성해야 합니다. 지금 제가 말해줘서 저거 그대로 나왔네 라고 할 수 있는데, 저거는 이거 한 번으로 끝이에요. 여기 한 번으로 이미 끝났어요. 저 용도는. 저게 또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러면 다음에는 비슷한 호흡이 나오면 또 빠르게 알아차려야 되잖아요. 그거 자체가 돈이니까. 그래서 본인이 틀리고 실수한 것들을 계속 기록을 하세요. 그 실수를 줄이기 위한 것도 있는데 나중에 그렇게 기록한 내용이 흡수만 된다면 경험치가 되고 그거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지금 저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지만 과거에는 하루에 한 번씩 그 매매 복귀, 매매 일지를 읽고 나서 매매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거의 안 하시죠.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나의 승률이 나옵니다. 알게 돼요. 내가 승률이 몇 대 몇인지. 이것도 모르시는 분들인데 대충 본인이 승률이 몇인지는 알아야 합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 승률이 몇 퍼센트인지도 인지 못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물타기 매매하시죠. 물타는 거는 굉장히 잘 해야 돼요. 특히 큰 돈이 들어갔을 때는 물타기를 잘못 하시잖아요. 똥물이 됩니다. 진짜로. 죽어요. 돈 다 잃습니다. 그리고 일반인 초보자분들은 저는 웬만하면 순환 매매 그건 사실 별로 권해드리지는 않아요. 근데 뭐 그걸로 자기가 많이 해봤는데 돈 많이 버셨으면 계속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초보자는 좀 그걸 피지컬적으로 되게 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저는 순환 매매는 지금까지 제대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초기 때 패턴 매매, 그 다음에 작도 매매로 넘어오고 나서 타점 매매, 그리고 지금 섹터 매매로 바꿨는데 저는 여기서 한 번도 순환 매매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게 뭐 좋다 나쁘다 이런 건 아닌데 제가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애초에 진입하는 것 자체가 물렸다라는 식의 매매를 안 하기 때문에 저한테는 순환 매매가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본인 매매 스타일에 따라서 다르겠죠. 물타기는 저는 원래 안 하는데 만약에 한다면 정말 크게 올랐을 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5%, 10% 이럴 때 하시는 게 아니라 배율에 따라 다르겠지만 5배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 혹은 뭐 마이너스 50% 이럴 때 하는 게 물타기예요. 그러니까 애중간한 데에서 물 타고 하면 뭐가 된다? 똥물 됩니다. 그래서 물타기는 저배 기준으로도 야 이거는 진짜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을 본인 평단 기준으로 하면 원래 안 되지만 그 작도나 구간 해석이 안 된다면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50% 이때 해야 돼. 마이너스 40% 때도 막 몰빵 이게 아니라 조금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부터 승부 보는 거예요. 저배 기준으로 하면 5배 기준으로 하면 8% 오른 거거든요. 40%가 올랐다는 건. 그러면 이제 이때 8%가 오른 이후에 그때 다음 그림을 보는 거예요. 왜냐면 방향 터지면 쭉쭉 가니까 비트는 내리는 것도 비슷하고 오르는 것도 비슷하니까. 그래서 저는 물타기를 만일 한 거라면 차트상 8% 혹은 최소 5% 이상 움직였을 때 물타기 각을 좀 보는 편입니다. 근데 뭐 본인이 확실하게 장기 추세 혹은 승부 볼 자리다, 그럼 거기서는 세게 들어가서 나오는 게 원래는 맞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또 보이는 뷰가 있어야겠죠. 가장 중요한 거는 나의 리스크 관리 만들기입니다. 나의 리스크 관리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의 리스크 관리는 초장기 추세 작도가 아니면 저는 알트는 선물을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비트만 합니다. 이더도 안 해요. 저는 비트만 합니다. 여러 가지 매매법이 있는데 저는 그 매매법 중에 작도로만 매매를 합니다. 물론 보조지표도 봅니다. 근데 그걸로 들어갈 때도 있어요. 좀 큰 프레임에서 하락 다이버전스나 상승 다이버전스를 줬을 때 그때 그렇게 합니다. 꼭 매매 복귀를 합니다. 특히 제가 모르는 게 나왔으면 최소 리플레이를 5번 정도는 돌려봅니다. 큰 봉에서 작은 봉에서 남들과 다른 관점으로 해석하려 한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제가 작도 매매, 패턴 매매를 선택했었던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은 이 시장에서 돈을 잃죠. 그러면 대부분이 쓰는 매매 방법 혹은 분석법으로는 저는 돈을 못 번다고 사실 처음부터 생각을 했어요. 왜? 대부분이 돈을 잃으니까. 그러면 그 매매법은, 그 분석법은 그러니까 제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 남들이 보지 못한 것까지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생각은 그렇게까지 틀리지 않았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조건은 아니지만 웬만하면 손익비 좋은 구간이 아니면 크게 베팅을 하지 않습니다. 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좀 비중이 다르게 들어가겠죠. 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경험치, 습득은 필수예요. 그 경험치를 쌓는 과정에서 누군가는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누군가는 피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저마다 각자의 방법으로 매매를 하면서 경험치를 쌓고 자리를 기다리는 매매를 한다면 기회가 꼭 옵니다. 하지만 10번 잘 하다가도 한 번 고집을 부리면 모든 걸 다 잃는 게 이 시장이죠. 직장을 다니면은 월급날 돈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 시장은 그런 게 딱히 없죠.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하셔서 아마 이 시장에 들어오셨을 텐데 여기선 일을 못하면 돈을 뺏어가요. 내 돈을 뺏기는 건 굉장히 아파요. 굉장히 싫어요. 얼마나 싫겠어요. 저도 싫은데. 근데 고집을 부리면 다 부러집니다. 그래서 내 손으로 내가 손절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손절이 없는 매매는 도박이에요. 이거를 좀 대부분 많이 혼돈하시는 것 같아요. 손절이 없다 내 매매, 이미 잘못된 거예요. 아까 말했죠. 진입하기 전에 리스크 관리가 돼야 되는데 손절 자체가 없이 뭐 롱이고 숏이고 들어간다? 미친 거죠. 세력은 우리한테 돈을 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저희는 세력이 그림 그리고 롱숏 움직이고 있는 이 호흡에서 어디로 갈지를
예상하고 베팅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세력의 돈을 뺏는 거죠. 우리가 트레이딩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크게 먹으려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먹으려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저도 크게 인생 베팅 하려고 한 자리에서는 익절을 하나도 안 하다가 엄청 크게 수익을 줬었는데 결국 그 매매가 손절로 끝났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좀 크게 잃었던 적도 있습니다. 당연히 저도 그런 과정을 경험을 했죠. 저도 아직 초보이고 포지션은 2개인데 차트는 3가지 방향으로 움직여요. 무슨 말이야, 롱이랑 숏밖에 없는데. 아니죠. 차트는 오르거나 내리거나 횡보합니다. 3가지의 경우 수가 있어요. 같지만 다르게 해석이 된다는 것도 어느 정도 눈치를 채실 거예요. 그러면 이 3가지의 경우가 있는 게 뭐죠? 가위바위보죠. 가위바위보에서 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기려고 하면 되나요? 제가 해보니까 가위바위보에서 지지 않으려면 비기려고 하면 됩니다. 뭔 개소리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상대가 가위를 자주 대요. 근데 그걸 상대가 알고 바위를 낼 걸 준비하고 보로 대응할 수 있잖아요. 근데 상대랑 같은 걸 계속 내려고 해보세요. 그럼 걔가 볼을 내면 그 사람을 이길 수 있겠죠. 저는 가위바위보 할 때 보통 좀 이런 식으로 하는 편이거든요. 비기는 가위바위보. 그게 가장 롱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매매도 똑같거든요. 크게는 못 먹어도 되잖아 우리가. 롱런만 하면 되니까. 비기는 매매가 뭐야? 세력에게 이길 순 없지만 비기려면 이런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세력은 못 이겨요. 크게 못 먹어. 하루에 10,000불, 1,000불, 5,000불 벌면 좋죠. 근데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에 2,000불, 3,000불 벌었어. 근데 다음날 5,000불 잃었어. 혹은 2,000불 잃었어. 그 매매가 의미가 있어요? 의미 없죠. 그 짓을 왜 해요? 하루에 500불이어도 저는 꾸준하게 버는 사람이 훨씬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 정도 비중이라고 쳤으면. 혹은 일주일에 500불을 벌어도 저는 그 사람이 꾸준하게만 번다면 훨씬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훨씬 건강한 매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지키기 힘들지만 끝까지 지켜야 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철칙이라고 부르는데 본인만의 철칙을 빨리 세우시고 답이 없는 시장에서 조금은 가능성을 찾았으면 하고자 이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슬프지만 아예 생초 보면 리스크 관리가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다 잃어서. 근데 어느 정도 승률이 그래도 5대5 정도는 나와야 됩니다. 최소 5대5도 안 되는데 리스크 관리는 의미가 없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저에게 리스크 관리 그리고 자산을 어떻게 운영하고 계좌를 여러 개 운영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라고 입이 닳도록 설명해 주셨던 라노님이 해주셨던 강의를 조금은 제 스타일대로 각색을 해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매매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영상은 여기까지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